그럼 이제부터 2부 2학년 정보회장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및 질문 순서는 기호 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소개가 먼저 있겠는데요.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기호 1번 김비주, 김도현 후보는 공약 소개를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고등학교 정교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김비주. 부회장 후보 김도현입니다. 네, 우선 저희 첫 번째 공약은 스마트폰 자치교약을 개정하겠습니다. 원래는 스마트폰 자치교약이 15명을 기준으로 한 학년 중 3분의 2학년이 채워지면 전 학생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재범한 학생이 6명으로 95% 이상의 학생들이 억울한 사정으로 스마트폰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나 컴퓨터 같은 걸 학습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이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치교약을 개정해서 패드나 이런 전자기기 종류를 학습 용도로 사용하는 걸 허용하고 걸린 사람만 강력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자치교약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 관련 개정인데요. 동아리가 지금 특정 동아리에만 굉장히 많은 면접 인구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나 크랩스 동아리만 봐도 50명, 60명 이렇게 동아리 면접 학생 수가 과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특정 동아리에만 면접이 몰리면 소외되는 동아리가 생길 뿐더러 특정 동아리는 많은 학생들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서 특정 동아리, 결이 맞는 동아리들을 폐합하고 인원 수가 적은 동아리들을 줄여서 예산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들 인구 조치 또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 공약은 멘토-멘티 활성화 공약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이미 멘토-멘티가 실행되고 있고 저 또한 작년에 멘토였지만 현재 멘토-멘티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먼저 오픈 채팅에서 운영되고 있는 점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한 멘토들도 많은 멘토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답하는 멘토들은 몇 없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멘토-멘티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접근성을 완화하고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 네 번째 공약으로는 이제 학생 참여 공약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공약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뒤 추후에 당선된다면 교장 선생님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김준서, 강승민 후보의 공약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생회 선거에 출마하게 된 김준서, 강승민입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선거는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시키는 명신고 판가리 시즌2의 신호탄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기 위해 3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기마다 스포츠리그 개최입니다. 스포츠리그를 시행하면서 항상 나왔던 종목의 다양화와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와 아쉬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명신고 학생 여러분의 요구를 토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패드 사용 규약 개정입니다. 패드를 학습적으로 사용하는 대다수의 학생들,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잘 지켜서 모범적으로 패드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의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패드 사용 규약을 개정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판기 카드 설치 개편입니다. 지금 현재 자판기 위치가 바뀌어서 매점의 위치가 바뀌어서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도서관 1층에 설치된 자판기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학생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행정실 실장님 그리고 매점 사장님과 협의를 통해 방학 중으로 카드가 되던 자판기로 교체를 하고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만난 많은 학생분들의 요구들, 각 학년에서 약속드린 것들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호 3번 후보로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김태규 그리고 정윤우 후보는 공약 소개를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기호 3번으로 출마한 회장 후보 김태균, 황윤복입니다. 저희는 총 4가지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빈 공간으로 있는 도서관 건물의 1층과 3층을 학생 휴게 및 편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운동기구들로 인해 학생 여러분들은 매점을 이용할 때 불편하고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여러분들은 운동을 할 때 마음 편히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매점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도서관 건물의 1층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쪽에 있는 소파와 탁자들을 3층으로 옮겨서 학생 여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개념에 막히거나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으셨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를 돕기 위해 작년부터 개인적으로 친구들의 물음에 답해왔었고, 이제는 이를 학생에 주관하여 체계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같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언제나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사용을 편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판기는 카드만 되거나 현금만 되는 자판기가 존재하고, 두 자판기의 판매 물품이 달라 원하는 제품을 사는데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기 관련 자치교육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자치교육은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학생들에게서 형평성과 관리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교육을 수정하여 적용 대상과 적용 범위, 적용 부가만 조율되는 범위 안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나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우선 멘토멘티를 저도 1학년 때 했습니다. 저는 멘티라는 직책으로 멘토멘티에 임했는데, 저는 멘토멘티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같은 학년 사이의 멘토멘티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년 사이에 멘토멘티를 진행하면 저 친구의 지식 수준이 의심스러울 뿐더러 그 멘토멘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학년 같은 친구들한테 자신의 무지를 알려야 하는 부끄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게 멘토멘티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오픈 채팅방에 과하게 많은 인원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멘토멘티를 할 때는 상급자에게 3명 정도만 붙여서 깔끔한 멘토멘티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소수 정예와 그리고 학년 단위 혹은 죄송합니다. 멘티를 시작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김준석, 강승희 후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리그 관련 질문입니다. 스포츠리그를 확대할 시 스포츠리그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의 면적이 감소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강당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이미 유의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장과 강당은 학생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이 문제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종목을 선정할 때부터 실내 종목, 그리고 날씨나 여러 인원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 종목들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러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더 다양한 종목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스포츠 리그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 세 번째를 시작하는데요. 기호 3번 김태균 정민호 후보에게 여쭤볼 질문입니다. 휴게실 조성 관련 질문인데요. 도서관 주변에 휴게실 조성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의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은 1층 쪽에 배치하여서 도서관 위로 올라가는 소음 없앨 생각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역사관 쪽에도 건물이 있고 도서관 위쪽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 위쪽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면 도서관으로 가는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휴지통을 자주 배치하고 학생회 쪽에서 계속 하단에 있는 쓰레기들을 같이 치우는 활동을 통해서 학교 자체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주변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자 질문을 마치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은 각 후보자마다 5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질문 시간 및 답변 시간이 포함됩니다. 후보자들은 최대한 제한 시간을 지켜주시며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기호 1번 김비준 김도현 학생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그 기호 2번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판기 관련 질문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도서관에 존재하는 자판기를 카드 리더기가 가능한 자판기로 바꾸겠다, 맞습니까? 지금 카드 리더기가 가능한 자판기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매점 1층에 있는 자판기가 카드 리더기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지금 결제가 안 되냐면 카드 리더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드 리더기가 고장이 나서 전원이 안 들어와서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카드 리더기 제조업체에 문의를 하고 매점 사장님께 문의한 결과 대략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17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고 출장비까지 하면 2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그 정도 투자하실 영향이 있으시냐, 약간 생각이 있으시냐 여쭤보니까 매점 사장님도 그 정도면은 투자할 영향이 있다, 생각이 있다 하셔서 일단 자판기를 새로 설치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한 학기마다 스포츠리그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1학기에는 스포츠리그에 성공했죠. 그러니까 네. 1학기 말고 2학기로 가겠습니다. 네. 2학기는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12월 말부터는 방학이니까 네.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존재하죠. 맞나요? 맞습니다. 네. 4개월 중에서 한 달 30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한 달 30일에서 공휴일 4주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빼서 8일씩 빼겠습니다. 8일씩 빼고 보면 공휴일도 존재하죠. 네. 공휴일이 평균적으로 14개 있더라고요. 14개. 네. 9월에 추석까지 껴있죠. 네, 그러면 15개로 깔끔하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15개로 가정했을 때 반으로 잘라야 되죠, 공휴일을. 네. 반으로 잘라서 7개, 좀 과장해서 8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개씩 배분하면 되죠. 그러면 20일씩 4일, 80일 남지 않습니까? 네. 시험 기간은 시험 치는 기간을 포함해서 3주입니다. 그럼 이 시험 기간 동안은 스포츠리그를 개최할 수 없죠. 네. 21일입니다. 21일에서 21일 두 번에서 40일 빼겠습니다. 네. 40일 빼면 40일이 남죠. 네. 40일에서 이 평균적으로 1년에 B가 40에서 55번이 온답니다. 그럼 또 할 수가 없죠. 네. 20일 빼겠습니다. 20일 남죠. 20일 남는데 여기서 20일 남는 거 토너먼트 리그를 한 학년 전부 개최하면 20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 20일이 아무 차질 없이 꽉꽉 채워야 20일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요? 자, 결국은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게 일정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처음 일정을 얘기할 때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동안 이런 스포츠 리그를 진행해 오셨던 선생님, 그리고 내년부터 스포츠 리그를 개최하실 선생님까지 세 분 다 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일정이 가장 큰 문제여서 3학년 학생분들 수능 일정도 신경 써야 되고 시험 기간도 신경 써야 됩니다. 더군다나 시험 기간 준비하면 그 전주부터는 스포츠 리그를 할 수가 없고 3학년 학생분들 수능 일정 맞추려면 면학 분위기도 깨트리면 안 될 만큼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8월 중순부터 해서 9월 중순 전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3학년 학생분들은 상금 시상까지 마무리 짓고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까지 하면 일정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확실하게 시행하실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협의를 한 결과 창체 시간이나 공강 시간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김태균 정윤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건물 휴게 공간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빈 공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1층의 경우에는 예전에 그 매점으로 쓰이던 만큼 소파와 책상, 의자 등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업을 위해서 책상과 의자가 존재합니다. 또한 3층 건물에는 예전에 자습실로 활용되었던 만큼 자습실용 도서실 책상과 의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 모든 가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의 경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거를 일단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건물 1층에 있는 소파와 테이블 같은 거를 위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좋으니까 식으로 해서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3층에 있는 자습실 그런 물건들은 어차피 낡아서 이제 폐기를 해야 될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 이번에 그냥 시원하게 다 바꿔버리고 학생들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은 방안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기호 1번 수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호 2번 김준서, 강승민 후보의 수도권 시간입니다. 수도권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라며 각 후보자 간의 과외를 금지해 주시기 연합을 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호 1번 김비주, 김도현 후보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학생회에서 멘토 멘티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도 멘토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처음 당시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 멘토의 역할을 할 학생들이 시간 될 때 부담 없이 답변해주고 멘토의 학생들도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편하게 성적이나 이런 민감한 관련 질문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비주 후보 공약처럼 2, 3학년 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한 명의 멘토가 여러 명의 1학년 학생들을 전담해서 관리하면 2, 3학년 학생들 부담도 증가되고 1학년 학생들 참여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런 걸 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입시에 초점을 맞췄다고 공약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 3학년 학생분들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첫 번째로 답변을 하자면 저희는 입시에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공약에 보면 입시, 면학, 시험 성적 이 세 개를 공동적으로 분배할 생각이었는데 입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 그리고
학교별 커트라인이나 등급은 지금 입시를 겪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5등급제로 환산해서 2학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으로라면 상급자와의 연계가 가능할 것이고, 멘토를 모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결국 멘토를 모으는데도 성공해서 멘토 멘티 진행 시작 아마 4일 전에 겁니다. 4일 전에 10명 이상의 멘토를 모았고, 멘토 멘티 진행 과정 중에서도 멘토가 추가됐고, 이게 참여율이 저조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이게 선배들한테 직접 이 세대를 겪어본 선배들한테 질문한다는 멘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은 자기 상급자한테 질문함으로써 자기 친구들 간에 이 모르는 부끄러운 점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참여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호 3번 김태균 정윤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건물의 1층과 3층을 활용하시는 공약을 내셨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3층은 학부모 회의실과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람실은 수요가 없어서 폐쇄되었고, 학부모 회의실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부모 회의실을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3층을 휴게실이라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면 회의실을 이전하고 열람실을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 학교의 법에 만족하는 학부모 회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현재 없고, 구급식실과 레인보우홀이라는 먼저 활용되어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법적 문제와 우선순위 있는 공실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레인보우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관련 활동이나 도서관 활동 등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식실은 외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반을 활용하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그 반을 활용하는 게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저희 학생한테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지금 특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3층을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역사관 위쪽으로 하면 학부모 회의실입니다. 지금 그 회의실에 운동장 장비들을 다 놔둬서 거기를 놔두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를 해서 도서관 잡음 줄이겠다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인보우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작은 음악회, 올해는 뭐 도서관 주관하는 활동 등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쪽에 있는 반 쪽을 활용하기에는 매점을 사용하는 인원이 문제가 되고, 체력 단련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문제가 되고, 그 또 반 쪽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인원이 다 같이 몰려서 굉장히 번잡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체력 단련실을 그 옆 공간으로 옮기고 매점을 차라리 넓혀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급식실 반쪽을 선생님들이 뭐로 쓰시려고, 아니면 체력 단련실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동아리실로 바꾸려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 공약을 짤 때 선생님이나 이런 학교 측과 전혀 협의가 안 되고 공약을 짜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런 게 고려가 안 된 겁니까? 도서관 1층과 3층의 활용은 선생님과 대화를 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3층 학부모 회의실이 법으로 막혀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체하실 생각이십니까? 학부모 회의실과 그 옆 공간에 있는 그 직원합실인가? 그쪽 공간의 크기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학부모 회의실을 옆 공간으로 옮기고 그 역사관 위쪽에 있는 곳을 휴게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법에 위반되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 역사관 위쪽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 의견 반영은 잘 된 것 같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기호 3번 김태균 정규 후보의 수록 시작입니다. 기호 3번 후보는 기호 1, 2 후보들에게 각 공약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시간 제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비주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확대 개편의 취지가 무엇인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동아리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립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에 떨어진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2차로 선택된 동아리를 가야 돼서,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정 인구가 많이 몰린 동아리와 인구가 적게 몰린 동아리를 폐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른 취지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인구가 몰린 동아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더 받으면 예산 분할이 좀 어렵습니다. 예산 분할이 어려워서 동아리를 합치는 과정에서 특정 동아리의 예산을 좀 늘리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인기 동아리에 몰리는 현상은 그 동아리가 다양한 범위의 진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백도공학
벡터 공학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전기, 기계, 뭐 항공, 전자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모든 학생들이 그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크랩스도 똑같이 교육에 관련된 진로를 가진 애들이 한쪽으로 다 몰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동아리를 더 작게 여러 개로 확대해서 개인 맞춤형 진로에 맞는 그런 동아리 소수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네, 그에 대한 방안을 우선 동아리를 그 개인에 맞춰서 소수 정예를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분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아리 운영 기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크고 소수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연줄과 면접에 의해서 학생들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서 후보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 쪽에서 질문. 예, 일단 스포츠를 학기별로 진행하는 것은 더욱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스포츠 리그는 일부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것은 학생 모두를 위한 공약이라기보다는 일부적인 경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스포츠 리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른 보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 일부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2학기 리그를 개최하게 됐고요. 일단 체육 종목을 선정할 때 배구, 배드민턴, 지금 기존의 족구와 농구 등 이런 종목들 중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2학기 스포츠 리그를 개최할 때는 그 외에 기타 소규모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단순히 스포츠 리그만 하는 게 아니라 1학기가 경쟁의 장이었다면 2학기는 통합의 장으로 한번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리그 행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패드 관련으로 비슷한 질문입니다. 패드를 가진 학생도 있고 가지지 않은 학생도 있는데 만약 그 패드를 활용하는 것만을 중요하고 내세운다면은 오히려 휴대폰만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돌아가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거나 학습을 함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드를 안 쓰는 학생들은 패드 없는 대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습서를 산다든지 아이브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학습을 합니다. 근데 패드를 쓰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만 해도 아이북을 한번 써보려고 필기를 하거나 PDF 파일을 받았을 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패드를 잘 쓰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패드를 못 쓰게 되면 학습이나 여러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저는 이 불이익을 해소하는 게 제 패드 공약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나가는데요. 질문하실 거 없으실까요? 비주얼 쪽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답변이 뭐였죠? 제 질문에 마지막 답변은 그 동아리 관련해서 저희가 동아리 예산 편성이 어려움이 있으니 소수 정예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동아리 활동은 그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아리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 맞춤형 진로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답변 드리자면은 아까 크랩스와 이제 벡터 공학 동아리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일단 벡터 공학 동아리 같은 경우도 그 세부적으로 진로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기계과랑 전자과가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크랩스 같은 경우도 생명이나 화학 파트를 단순히 따로따로 그 동아리 안쪽에서 분류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융합적인 생기부를 뽑아내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지금 5분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한번 후보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도권 토론 마치고 후보자별 연설을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1분 시간을 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김비준, 김도현 후보께서 후보자 연설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약을 여러 가지를 내걸었고 또 앞으로도 학생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많은 공약을 걸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계획하게 될 텐데 그 점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믿어준 보답을 하기 위해 저희는 학생들의 신뢰를 깨지 않고 저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명신고등학교 학생회장은 600명의 명신고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공약을 보고, 신의를 보고, 인품을 보고 명신고등학교 학생회장 후보 1번 김비주를 김도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명신고등학교 기호 1번 김비주 김도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었네요. 기호 2번 김무석 학생 후보 이어서 연설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토론을 보시고 나서 더 고민이 깊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난은 좀 치고 편하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맡은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승민을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를 둔 후보가 가장 좋은 회장 후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수 후보 그리고 강승민 후보의 마지막 후보 연설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태균, 정민호 후보는 후보자 연설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등교하는 이 학교라는 곳은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배우고 서로에 대해 배우고 세상에 대해 배워가며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학교를 우리의 빛나는 청춘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자 매일 추억을 쌓아가며 피어나기를 준비하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잠시라도 더 웃으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잘 웃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 저를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모르시고 싫어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노력하며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으로 저를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조금은 더 나을 내일을 기대하고 또 보내며 즐겁게 학교를 다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기호 3번 김태균, 정윤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6 7학년도 학생자치회 전 부회장 선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 후 엄숙하게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표는 단순히 해상을 뽑는 것이 아니라 명신고의 미래를 뽑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난보다는 진지한 태도로 명신고의 미래를 만들 그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일 리조스쿨에 공지될 예정이니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5-2026 학년도 정교회장이자 이번 사회자를 맡은 신기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6 27학년도 학생자치회 전 부회장 선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1부는 1학년 부회장 후보, 2부는 2학년 전 부회장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부는 후보자 공약 소개, 사회자 및 후보자 질문, 그리고 후보자 연설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부인 1학년 부회장 후보 토론회부터 시작하는데요. 후보자의 공약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1학년 오인호 후보는 나오셔서 공약 소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부회장 후보 오윤우입니다. 저희 공약 4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휴대폰 무단 사용 규정 개선입니다. 현재는 학년 전체에서 15회 이상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고등학생이 함께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 지킨 학생들까지 다른 반의 영향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교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하여 휴대폰 사용 규정을 학년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로 바꾸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킨 만큼 책임과 결과를 함께하는 더 공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학생의 인스타그램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정을 정리하고 학생의 활동 보고 흥미로운 릴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꾸준히 게시하여 학생들이 찾아오는 계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요한 정보는 기존의 정보 전달 방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SNS를 단순한 홍보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매적 쿠폰을 활용한 다양한 소규모 행사 활성화입니다. 퀴즈이벤트, 캠페인,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매적 쿠폰 등 보다 확대된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학생 참여 구조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단순히 모으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견을 수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정책이나 학생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는 학생 자문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공약 4가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공약제 나왔는데요. 1학년 교상 후보는 등록 후보인 관계로 사회자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타 개성 활성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현 명신고 인스타 팔로워는 약 330명으로 명신고 재학생 대비 55%라는 비율을 기록하며 타 학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객관적인 수치로 명신고 인스타는 상당히 활성화됐고 오히려 성장기보다는 과도기에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불구하고 인스타 활성화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55%에 달하는 비율만큼 학생들이 학교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팔로우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고 학생 인스타를 팔로우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생 인스타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계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재치 있는 릴스와 같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 관심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활동 보고나 행사 안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지금보다 더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팔로우할 가치가 있는 계정을 만들겠습니다. 더해서 강제성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유도를 통한 학생들을 위한 인스타 계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소규모 행사 예측 안내하시고 여러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소규모 행사의 상품으로 사용할 매점 쿠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분배할 담당 교사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담당 교사와의 협의는 행사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부서 또한 행사에 따라서 다르게 배분할 예정이고요. 예산을 배분받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소규모 행사의 계획에 맞추어 적절한 양만큼의 매점 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소규모 행사가 어떤 활동을 할지 그리고 어떠한 친구들 구성이 될지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후보사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규모 행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행사를 운영하는 기준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주관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행사의 모습을 다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행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는 방금 말했듯이 행사의 종류에 따라 부서를 다르게 배치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말 정말 좋은 말씀 있은 것 같네요. 이어서 다른 소규모 행사 배치할 질문인데요. 명신고는 이미 상품을 주는 소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도서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시에서 배치되고 있죠. 기존 소규모 행사와 새로 여실 소규모 행사의 차이점 그리고 추가 행사 기획의 필요성을 이제 필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차이점은 보다 상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소소한 재미를 주는 소규모 행사에서 상품을 늘린다면 더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매점 쿠폰을 통해서 더욱 재미있는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의 필요성입니다. 더 학생의 행사를 늘린다면 학생들이 보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 등교 행사와 같은 학교 일과 중 자주 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더욱 즐겁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사회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으로는 후보자 연설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1학년 오민호 후보는 후보자 연설을 시작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소개 영상에서도 토론에서도 전 저의 공약에 대한 얘기만 해왔습니다. 물론 공약도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이 공약을 넘어 그 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학교의 어떤 모습인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모두가 편안하게 느끼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아갑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오면서 더 커질 책임은 수많은 일반인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고통에 무덤덤해져가는 2, 3학년 선배님들도 모두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서만큼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공정을 추구할 것이며 크고 작은 행복들을 느끼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를 믿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만큼 그 이상의 가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단독 후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포기를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1학년 후보 오윤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